코시 정리, 코시의 적분 정리, 인테그럴 시어렘. 코시 정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코시 리만 정리도 있고 뭐 코시 적분 정리도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른데, 코시 적분 정리는 이제 복소 변수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학부 때 수리물리나 뭐 복소 변수 함수론 이런 데서 배웠겠지만, 어떤 함수가 어떤 복소 평면이고, 복소 평면에 어떤 컨투어가 있어서 어떤 컨투어 내부 에리어에서 함수 fg가 어널리틱이면, 어널리틱이라는 것은 뭐 해석 함수다 이 말인데, 복소 변수에 나오는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뭐 좋은 함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부에 뭐 불연속점도 없고, 그런 경우라면 그 fg를 그 폐회로 c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0이다. 이게 이제 코시 정리예요. 이 내부 공간에서 이 fg가 어널리틱이면 그 함수를 이 폐회로 적분을 하면 그 값은 0이 돼야 된다. 이게 코시 정리고요. 학부 2, 3학년 때쯤 들어봤을 내용이죠. 근데 이제 실제 응용은, 코시 정리의 응용은 실제 내부 공간이 어널리틱하지 않을 때 발생하죠. 내부에다 폴을 하나 집어넣었을 때. C 내부에 폴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나? 폴이 있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게 C인데, 이 C 내부에 폴이 있다. 이 위치를 뭐 G'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똑같은 적분 비슷한 걸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내부 공간을 약간 도려내면 되거든. 이 폴을 빼고 나머지, 다시 말하면,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폴이 있으면 경로를 이렇게 잘 가다가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이게 그 12시 방향 쪽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다시 돌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바깥으로 이렇게 경로 C를 약간 바꾼 거죠. 이 폴을 둘러싸는 작은 루프를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나온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요 작은 폴을 둘러싼 요 반지름은 무한소로 작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내려가는 경로와 올라가는 경로는 사실 무한소로 가깝기 때문에 서로 같은 거거든요. 같은 경로를 내려갔다 올라오면 적분값은 서로 캔슬되니까 이건 기여가 없고, 결국 남는 것은 요 바깥쪽 적분과 요 안쪽 적분만 남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뭘 한 거냐면, C'이라고 합시다. 안쪽에 있는 요 작은 컨트롤 C'이라고 하면은, 요 C'이라는 원래 C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의 그 회로인데, 안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클락와이즈 컨트롤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적분을 생각해 보면 C 더하기 C'에 대한 FG DG는 얘가 둘러싸는 공간이라는 것은 이쪽을 말하는 거가 되니까, 이 공간 내부에서는 FG는 어널리틱이니까 이건 여전히 0이 되고, 이 좌변을 적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고,
C에 대한 적분과 그 다음에 C'에 대한 적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하는 C에 대한 FG, DG 이 적분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C'에 대한 FG, DG와 같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 C'은 클락와이즈였기 때문에 C'은 클락와이즈죠. 그러니까 C'의 카운터 클락와이즈 패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FG, DG와 같은 사인을 갖게 되겠죠.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루프를 도는 적분을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걸 활용한 것이 이제 레지듀 정리라는 거죠. 레지듀 정리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그 F란 함수가 G 빼기 G 프라임 분의 GG다. 어떤 얼렐리틱하고 멀쩡한 함수가 있고 그거를 G 빼기 G 프라임, G 프라임 점에서만 발산하는 어떤 이런 걸 1차 폴이라고 하거든요. First order 폴인데 이런 1차 폴 형태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좀 전에 한 그 C 프라임의 카운터 클락와이즈 적분은 FGDG를 해보면 그 적분은 적분 GG G 빼기 G 프라임 DG 프라임 C 프라임 CCW 이 적분이 돼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알죠. 요 형태야. 요 안에 있는 요 GG는 이제는 어널리틱이죠. 왜? 폴에 의한 기원의 분모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 1차 폴은 얘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 나머지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멀쩡한 함수고 이런 경우에는 이 값이 2파이 i 곱하기 g 프라임이 된다. GG가 된다. 이게 이제 레지듀 정리죠. 요 값을 레지듀라고 불러요. 레지듀 오브 FG겠죠? at G FG 프라임 at G 이렇게 얘기할까? G 포인트에서의 레지듀.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짧게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RES 가로 열고 G 가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쓰겠죠. 뭐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쓰겠어요. 레지듀 at G다. 그러면 그 함수 정확하게 이건 뭐냐? 요 안에 요 적분 안에 오는 것에 요 분모의 1차 함수 빼고 나머지 요 분자 파트 그 분자 파트에다가 요 있지 G 프라임이었을 텐데 이 G구나. 이게 G에 대한 적분이고 이 G 프라임 점이죠. G에 대한 적분이고 G 프라임 점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 G 프라임 점에서 지금 우리가 1차 폴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레지듀 정리라고 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모에 1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죠. 2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3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발산하는 정도는 모르니까 1차 함수로 발산하면은 1차 폴, 2차 함수로 발산하면 2차 폴, 3차 함수. 근데 2차 폴 이상에서는 레지듀 시어렘도 약간 변형돼요. 근데 그때도 대응하는 레지듀 시어렘이 있어요.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간단히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G 빼기 G 프라임을 어떤 변수로 치환합시다. 극좌표로 R exponential I 세타라고 치환하죠. 여기서 R을 0으로 나중에 보내버리기로 하는 거죠. 지금 폴이 있는데 폴을 둘러싸는 지금 페에로 루프 C 프라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페에로의 반지름을 무한소로 나중에 보내버릴 거니까 이건 나중에 어쨌거나 요 페에로의 요거를 G 프라임이 센터니까 G 프라임인 점을 둘레로 하는 페에로니까 이와 같이 파라미터라이즈 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치환을 했으니까 이제 dg를 구해보면 이건 ir exponential i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r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래 r exponential i 세타가 g 빼기 g 프라임이었으니까 이게 i g 빼기 g 프라임 d 세타죠. 이 적분에다 치환해 보면 적분은 g 빼기 g 프라임 분의 g 뭐 분자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g라고 써놓고 이 i dg가 i 곱하기 g 빼기 g 프라임 d 세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적분은 페어로 적분이라는 것이 이제는 각도 적분이니까 0부터 2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데 분자 분모에 같은 항이 있죠. 분자 분모에 같은 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G 포인트 요 GG 포인트는 GG는 뭐가 되겠어요? GG는 이때 GG 프라임으로 가겠죠? R이 무한소로 작아지면 그래서 이 분자는 밖으로 빠지고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I 밖으로 빠지고 GG 프라임 밖으로 빠지고 적분 D 세타 그렇죠? 2파이잖아. 그래서 이게 2파이 I G 프라임이 돼버린다. 저기 우변이잖아. 그때 증명했죠. 그래서 R이 0으로 가야 이게 되겠지. R이 0으로 가는 리밋에서 GG가 GG 프라임이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완벽해요. 아무 문제가 없이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 학부 2, 3학년 수준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레지듀 시어렘이고 이 레지듀 시어렘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문제들에. 그래서 그거를 크레머스 크로닉 정리라고 하는데 크레머스 크로닉 관계식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D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 이거는 이제 크레머스라는 사람과 독일 사람인가 그러고 크로닉 이 사람은 뭐 덴마크인지 네덜란드인지 두 사람이 이제 독립적으로 물리학에서 이제 특히 광학, 서셉티빌리티,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와의 관계 이런 거 하다가 발견한 건데 대략 시점은 1920, 30년, 1920년대 양자역학 초기 단계, 양자역학을 생각할 똥말똥하고 있을 단계.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수학적인 테크닉을 쓰게 됐는데 수학에서는 이게 이제 훨씬 더 먼저 1800년대 1850, 1800년대 중반인지 후반인지 뭐 훨씬 더 옛날에 그보다 이제 수십 년 전에 수학에서는 이게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수학은 항상 그렇지만 자기들 해놓고 우리가 모르는 그 세상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리학자들이니까 물리학자들이 이거를 재발견하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수학에 또 그게 써 있는 거지. 뭐 이런 관계인 거죠. 수학을 보고서 우리가 이걸 물리에 적용하면 좋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죠. 물리학자들은 바쁘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꾸역꾸역 힘들게 막 허겁지겁 했는데 아마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벌써 수십 년 전에 했네? 그런데 우리는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이라고 이걸 기억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피직스가 들어있거든. 수학에는 피직스가 없어. 수학에는 매스매틱스가 들어있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피직스는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이 들어있으니까. 자, 서셉터빌리티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서셉터빌리티, 일렉트릭 서셉터빌리티, 엡실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걸 서셉터빌리티고. 이 서셉터빌리티에다가 레지듀 정리를 적용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프라임 빼기 g분의 뭐 서셉터빌리티 오메가 프라임 d 오메가 프라임 뭐 이런 형태로 적분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이게 레지듀 시어렘
형태니까 이게 2파이 i 한 다음에 susceptibility at g 이런 꼴로 이걸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구간은 어떻게 하냐면 upper F 플레인을 우리가 구간으로 잡고요. 폴은 여기 위에 어디쯤 있는 걸로 폴의 위치가 G예요. 이 복소평면은 오메가 프라임에 대한 복소평면이겠죠. 1번 구간, 아래쪽 구간, 직선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이 구간과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이게 허수축으로 삥 돌아서 반원을 돌아서 돌아오는 구간을 2번 구간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이게 이제 C, 이게 컨투어고요. 1과 1 합친 게 컨투어고. 오케이. 이때 이제 이 적분을 하면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이건 뭐만 필요해? 어떤 가정만 필요하냐면 좀 전에 레지듀 정리에 따르면 이 susceptibility라는 요 함수가 upper half plane에서 어널리틱 하기만 하면 되죠. 요 폴 위치 빼고 폴 위치만 싹 도려낼 수 있으니까 이거 앞에서 했던 적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삥 돌아오든 간에 뭐 그 그림 그리지 않을게요. 앞에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레지듀 세럼 적용할 수 있어요. 요 위에 이 나머지 허공 부분에서 제가 어널리틱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물리학적인 가정인 거죠. 모르죠. 우리는 실공간에서만 아니까 이 실수축에서만 그것도 양수 0부터 이게 지금 주파수 축이니까요. 오메가 프라임 0부터 플러스 무한대 여기만 측정할 수 있잖아. 사실 무한대도 우리 측정 못 하잖아. 0도 측정 못 하거든요. 어떤 유한한 요 정도 폭에서밖에 우리가 측정 못 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익스트라폴레이트하고 가정하고 피지컬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마이너스 프리퀀시 쪽은 또 피지컬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미지널 프리퀀시는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등 이게 어널리틱 할 거라는 것도 피지컬한 가정인데 그게 왜 타당한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이 어퍼 해프 플레인에서 이 무한대를 돌아올 때 이 적분 값이 반드시 0이 돼야만 이게 되는데 이게 0이 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거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그 한번 먼저 보면 오메가 프라임 빼기 G분의 susceptibility 오메가 프라임 이게 2번에서 오메가 프라임이 2번 경로에 있을 때 이 값은 0으로 가야 돼요. 이거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크죠? G는 유한한 값이고 오메가 프라임은 무한대니까 반지름 무한대니까 오메가 프라임 무한대고 얘는 멀쩡한 함수니까 멀쩡한 함수라는 건 발산하지도 않고 이제 0으로 가니까 그럼 요 적분 요 좌변 적분은 뭐가 될 거냐면 실수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요 실수 구간 다시 말해 1번 구간만 필요하겠죠. 원래는 1, 2 다 해야 되는데 2번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1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과학에서 많이 하게 될 그런 상황이죠. 주파수를 쭉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그거를 사용해서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허수축은 애초에 뭐 우리가 실험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고 그러면 좌변 우변이 결국 뭐가 된 거냐면 susceptibility를 이제 입실론으로 바꿔놓는다면 뭐 된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입실론 제로 빼기 1이라는 어떤 어널리틱한 함수가 있고 이거를 오메가 프라임 빼기 G분의 1로 나눠서 주파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니까 이게 2파이 i 곱하기 입실론 G 나누기 입실론 제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책에 이제 7.12로 됐죠? 여기서 이제 실수부, 이 입실론이 실수부, 허수부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실수부에 대한 이 무한대 적분은 허수부를 주고 허수부에 대한 무한대 적분은 실수부를 주고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실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허수부를 측정하기가 쉬우니까 다이렉트 콘스턴트 허수부를 실험해서 측정해서 얻고 그걸 사용해서 다이렉트 콘스턴트의 실수부를 계산해낸다.
보통 그런 형태로 이 크레이머스 크로닝 릴레이션을 사용하게 되죠. 자, 책대로 좀 더 나가볼게요. 책대로 좀 나가보면 G가 C 안에 있긴 한데 좀 전에 그림 보면은 이게 한 가운데다 지금 이렇게 대충 그려놨는데요. G를 지금 C 안에 넣긴 했는데 얘를 실수축에 가까이 끌어내려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정도로 얘가 이렇게 아주 가깝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때 이 G 포인트가 이게 지금 G인데 G가 얘 실수부는 오메가고 허수부가 델타다. 이 델타. 나중에 이제 델타를 또 0으로 보내버릴 생각이겠죠? 폴이 이 허공의 한 가운데 떠 있으면 앞에 레지듀스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폴이 실수축에 가까이 내려오면 실제로 무한소로 가까워서 실수축에 갖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좌변 적분은 똑같이 오메가 프라임 여기 G 자리가 이제 오메가 빼기 I 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똑같을 거고요. 2파이 I 엡실론 G 엡실론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 7.116 여기서 델타가 만약 0으로 가면 우변이 델타가 0으로 가면 우변은 파이 I 한 다음에 입실론 오메가 뭐 입실론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좌변은 아직 안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델타가 0으로 갈 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앞에서 봤던 적분에 기여하지 않으니까 0이니까 뭐 없다고 봐도 되고 여기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폴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축까지 내려와 버린 것과 똑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아래쪽 구간의 적분이 여기를 빼야 돼.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면 얘가 실수축까지 내려오면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또 생기잖아. 그래서 그걸 피해 당겨야 되니까 요만큼 반원을 만들어서 돌아가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돌아도 되고 위로 돌아도 돼요. 어떻게 돌아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아래로 도는 것을 지금은 그냥 잠깐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도 항상 답은 됩니다. 지금 여기 위쪽 경로를 막아서 하는 그 레지듀스 요렘이 아니고 이건 패싱 폴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도 되고 위로 돌아도 상관없어요. 적분값에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이 경우에 이제 이와 같이 세미서클 세미서클로 디투어를 하자 이 말이죠. 폴을 지나가자. 이 경우에 지금 CCW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물론 근데 클락와이즈로 돌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해봤지만 요 적분 이것도 또 여기 치환해서 한번 해보면 이 값을 치환해서 해보면 똑같겠죠. 아까 레지듀스 요렘 할 때 한 바퀴 돌아서 2파이 i라는 값이었잖아요. 이거는 한 바퀴가 아니라 반 바퀴거든요. 그 다음에 반시계로 돌았으니까 제대로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파이 i 곱하기 레지듀 값, 이 분자에 있는 at 오메가 이렇게 돼버리겠죠. 반바퀴니까.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면 마이너스 파이 i 반대 방향이니까 클락와이즈로 디토를 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i 한 다음에 레지듀 at 오메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선택이에요. 어느 쪽을 할지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적분을 이제 쪼개서 쓴다면 여기서 이제 이 직선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 이 반지름을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입실론까지는 직선으로 오고 여기서 반지름을 입실론으로 해서 반바퀴 돌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입실론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적분을 하는 3단계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입실론까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 입실론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적분, 이 직선 구간 적분이 있을 거고요. 내부는 그냥 이렇게 대충 쓸게요. 똑같은 적분이고 더하기 이 세미서클 부분 이 부분 표시를 제가 세미서클 이 경우는 카운트 컬러하고 와이드로 지금 우리가 돌기로 했고 이 적분 두 개로 쪼개지겠죠. 이 앞에 이거를 우리가 principal value라고 이야기를 해요. principal value. 그래서 기호를 이거를 P라고 써요. 이렇게 P.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끊어지는 부분 특별히 안 쓰고요. 그냥 P라고 써버려요. principal value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호의 뜻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principal value라고도 이야기하고요. principal integral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principal part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뭐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P, 적분 앞에 P라는 기호 대문자로 오면 principal value를 뜻한다. principal value라는 것은 거기에서 발산하는 파트를 뺀 거다. 발산하는 non-analytic한 파트를 싹 빼고 analytic한 파트만. 물론 그 analytic한 파트가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우린 물리학자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죠. 우리는 수렴 안 하는 건 거의 다루지 않아요. 우린 멀쩡한 것들만 다뤄.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susceptibility,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측정 가능한 함수고 이건 direct susceptibility는 그러니까 머티리얼의 다이렉트릭한 리스판스거든요. 근데 머티리얼이 갑자기 막 발산하는 리스판스를 하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주면 그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리스판스를 하는데 그게 몇 대 몇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의 파워를 줬는데 뭐 얘가 10%로 리스판스를 하는지 뭐 그런 정도는 되지만 얘가 100을 줬는데 무한대로 리스판스 한다. 이런 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피지컬 월드에는 항상 멀쩡한 리스판스를 하죠. 그래서 이 프린시플 밸류는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은 수렴하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요 오른쪽 적분은 이미 해버렸고 파이 I 곱하기 레지듀가 되고 왼쪽 적분은 P라고 쓰고 이거 다 한 거가 아까 뭐였냐면 이 앞에 페이지 잠깐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거 다 하면 원래 이거 2파이 I 값이 돼야 되죠. 이 적분 다 하면 원래 2파이 I가 돼야 되는데 요 좌변이 지금 principal value of 이 적분과 더하기 파이 I 곱하기 residue at 같은 포인트죠? 그게 2파이 I다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러면 principal value of this 적분은 epsilon 오메가 프라임 오버 오메가 epsilon 0 빼기 1 나누기 오메가 프라임 빼기 g d 오메가 프라임은 뭐가 된 거죠? 파이 i가 되겠죠? 파이 i 레지듀가 저거니까 파이 i 한 다음에 파이 i 한 다음에 epsilon g 뭐 epsilon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7.118)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실수부 허수부를 쪼개봅시다. 입실론이라고 쓰지 말고 입실론을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쪼갰으면 이 좌변에 리얼 파트가 오면은 그건 우변에서는
입실론의 이미지너리 파트와 같아지고 좌변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우변의 리얼 파트랑 같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적분이 두 개로 표시되게 되죠. 두 개의 적분 7.119 이거를 우리가 보통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KK 릴레이션 릴레이션스 두 개니까 다이렉트 콘스턴스의 허수부를 실험에서 측정해서 알면 그거를 실수축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함수 붙여서 쭉 프린시플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다이렉트 콘스턴트의 실수부를 임의의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실수부를 퍼펙트하게 알면 그걸 사용해서 이와 같은 적분을 프린시플 밸류 인테그레이션 하면 모든 다이렉트 콘스턴트의 허수부를 모든 주파수에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굉장히 파워풀한 적분 정리예요. 적분 관계식이죠. 크레머스 크로닉 인테그레이션. 이건 이제 위에 쓴 이 입실론을 이게 복소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의 실수부, 허수부를 쪼갠 거에 불과해요. 실수부는 실수부, 허수부는 허수부랑 각각 같아야 되니까 그걸 쓴 거죠. 요 1을 이항하면 위의 형태랑 똑같잖아요. 입실론 빼기 1 형태잖아요.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는 없겠지. 이 정도는 뭐 줄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 이걸 사용해서 다른 걸로 변환을 해봐라. 이걸 사용해서 뭐 계산을 해봐라. 이런 게 어려움이겠죠. 이걸 해봐라. 재밌긴 하겠지만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내가 다 지금 보여줬고요. 이걸 사용해서 뭔가를 하게 되겠죠. 이걸 쓰게 되게 돼요. 실험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사용해서 실험에서 측정한 게 내가 허수부 업섭션이기 때문에 업섭션을 측정하기 쉽거든. 제일 쉬운 측정이 업섭션이거든요. 업섭션을 측정해서 그걸로부터 실수부 다이렉트 콘스턴트를 얻는다. 근데 이제 이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은 지금 봤지만 굉장히 이제 어떤 서셉티빌리티 같이 멀쩡한 함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부가 허수부가 동시에 있는 어떤 함수꼴 그거에 대해서는 죄다 크레머스 크로닉 릴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다이렉트 콘스턴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구마구 적용이 돼. 이거 배울 때는 이제 전작에 이맘때쯤 다이렉트 콘스턴트에서 처음 배우지만 딴 데도 마구마구 활용이 되죠. 코멘트 할 게 좀 있는데 이게 코멘트가 너무 많으면 좀 재미는 없나? 코멘트 할 게 좀 있는데 하나씩 둘씩 해볼게요. 이거 뭐야? 또 내가 페이지 순서를 그렇구나. 첫 번째, 아까 패싱 폴 인테그럴. 패싱 폴 인테그레이션 할 때 프린시플 밸류 인테그레이션 하다가 갑자기 패싱 폴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해봅시다. 가장 간단한 경우로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뭐 I 감마 분의 1 D 오메가 프라임 뭐 이런 형태의 적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오메가 프라임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분의 오메가 프라임 마이너스 I 감마 d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메가 프라임에 대한 적분인데 이게 구간이 짝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니까 이거 이 실수분은 날아가겠죠. 오메가 프라임은 플러스 있다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분모는 항상 플러스니까. 그래서 실수분은 날아가고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아드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I 감마 나누기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 d 오메가 프라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 적분이 돼버리고 여기서 오메가 프라임을 감마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d 오메가 프라임은 감마 세컨드 제곱 세타 d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이라는 것은 감마의 제곱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이게 이제 감마의 제곱 세컨드 제곱 세타죠. 그래서 저기 있는 분자 분모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분의 감마 i까지, i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넣어보면 분자는 i 감마 그대로 쓰고 이 d 오메가까지 d 오메가 프라임까지 써보면 이게 i 감마 한 다음에 감마 세컨드 제곱 세타 d 세타 이게 분자가 되고 분모는 감마 제곱 세컨드 제곱 세타가 돼서 분자 분모가 서로 약분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i만 남고 그래서 이제 i d 세타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i 적분 d 세타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가 아니지 이제 조심해야지. 구간이 지금 0부터 2파이가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 포를 만나서 아래로 돌아갈 거냐 위로 돌아갈 거냐 정하고 이렇게 가는 적분이니까 한 바퀴가 아니죠. 반 바퀴인데 0에서 2파이래. 0에서 2파이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아래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위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것은 복소 변수의 레지듀 시오렘을 쓰지 않고 그냥 삼가감수 사용해서 삼가감수의 탄젠트 치환을 사용해서 이 적분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감수의 탄젠트에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이거 지금 아래쪽으로 도느냐 오른쪽으로 도냐 그러니까 왼쪽으로 반시계로 도냐 시계로 도냐 이런 건 이제 복소 변수 픽처고요. 삼가감수라면 전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왼쪽 오른쪽 여기 있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각도 이걸 생각하겠지. 탄젠트 함수를 그려보면은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2분의 파일 때 플러스 무한대잖아요. 탄젠트 세타 함수의 특징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각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무한대야? 각도가 그건 플러스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거죠. D세타. 삼가함수로 치환하면 반시계로 도냐 시계로 도냐 이런 거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물론 여기에 초이스는 있을 수 있죠. 브랜치 초이스가 또 있을 수 있잖아. 탄젠트 함수는 브랜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좋은 구간 0도 포함하는 이 구간을 우리가 항상 쓰잖아. 이 구간 써서 문제를 해결해서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편하겠지. 왜 다른 거 생각해서 고민해? 프린시플 브랜치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겠죠. 그냥 간단히 마이너스 파이 i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패싱폴 인테그레이션 할 때 반시계로 돌리냐 시계로 돌리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결국 이 계산값은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다. 지금 이게 플러스 i 감마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모가 이게 지금 플러스 i 감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예요. 똑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는데 적분을
오메가 프라임 마이너스 I 감마 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요. 똑같이 탄젠트로 치환해서 적분하면 이때는 플러스 파이 I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 패싱 폴 인테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사실 회전 방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레지듀 시오렘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컨셉을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요약을 좀 하면은 여기 좀 지우고 요약을 좀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 책에서는 요 패싱 폴 인테그레이션을 요 반식으로 도는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컨셉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이 폴이 있어서 이렇게 아래로 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카운터 클락와이즈 이렇게 가는 적분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폴을 실수축에서 약간 띄우는 거죠. 약간 위로 띄운 거야. 그래서 원래가 이 그러니까 이거의 허수촉이 제로여야 되는데 제로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게 I 감마만큼 위로 띄운 거다 이 말이죠. I 감마. 그럼 분모가 오메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프라임 분의 1 이렇게 돼야 될 거를 오메가 프라임 마이너스 I 감마 분의 1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적분이 좀 전에 봤지만 여기 플러스 파이 I가 플러스 파이 I 꼴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위로 이렇게 띄운다. 위로 이렇게 돌아간다. 적분 경로를 클락와이즈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때 오메가 프라임 분의 1 이런 꼴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거냐면 이때는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I 감마 꼴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아래로 폴이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I 감마 위치로 내려가도록 원래 0이었던 위치에 있던 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적분 경로가 뭐 거꾸로 위로 올라갔다 생각해도 되고요. 폴이 약간 밑으로 내려갔다 생각해도 되겠죠. 물론 이 값만 나중에 0으로 보내요. 이렇게 하면 적분은 마이너스 파이 I가 된다. 오케이. 이거를 이제 책에선 이걸 이제 1800 몇십 년대에 이제 수학자들 한 두 명인가가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밖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중에 요 아래쪽 버전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메가 프라임 빼기 오메가 마이너스 I 델타 분의 1 이런 꼴은 P 오메가 프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플러스 파이 I 델타 오메가 프라임 빼기 오메가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름이 이제 플래멀지라는 사람, 플래멀지 릴레이션 수학자예요. 7.117. 이 식을 보면 약간 황당해요. P 프린시플 밸류 이야기예요. P가 왔고, 이건 적분해야만 통하는 거죠. 적분 안에서만 사실 워킹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엔 없지만, 책에는 없지만 여기다 그 적분을 생각하는 거지. 여기다 D 오메가 프라임도 쓰고, 여기 적분 생각하고, D 오메가 프라임 쓰고, 적분 생각하고, D 오메가 프라임 써야지 말이 돼요. 이런 적분이 있으면 분모에 마이너스 I 델타 허수부가 빠진 허수부를 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빼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플러스 파이 I 더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요 이야기죠. 여기 빼기가 돼 있으면 더해라. 여기 더하기가 돼 있으면 빼라. 책에 요 릴레이션 플래멀지 릴레이션을 쓰려면 이걸 카운트 파트도 써놔야 되겠지. 카운트 파트는 여기에 오메가 프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I 델타 분의 1 이런 걸로 하고 싶으면 그때는 프린시플 밸류 인테그레이션을 이 부분을 똑같이 하고
여기 허수부를 빼라. 마이너스 파이. 뭐 7.117에 뭐 대응하는 버전, 켤레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 언어도 둘 다 true예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어느 한쪽만 맞는 게 아니라 그 패싱 폴 인테그레이션을 아래로 돌릴 거냐 위로 돌릴 거냐 그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멘트. 두 번째 코멘트는 이거 너무 헤비한데 이걸 지금 해야 되나? 해야 되겠지? 두 번째 코멘트. 양의 주파수 구간에만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음의 주파수라는 거는 사실은 피지컬하지 않으니까, 네거티브 프리퀀시라는 건 피지컬하지 않으니까 양의 주파수 영역만 우리가 실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적분을 양의 구간에서만 할 수 있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간단하게 앞에서 했던 그 적분 7.119에다가 119의 인수에다가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거 왜 이래 글씨가 또 오메가 프라임 또 논리니어한 영역에 들어왔고,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짜증나. 좀 밑에 써야 되겠군요.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제로라는 거를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곱해버려. 인 7.119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똑같고 우변이 파이분의 1 p 한 다음에 원래 이게 이미지너리 입실론 제로 이것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오메가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로를 분자에 곱하고 분모에도 곱하게 되는데, 분모에 원래 오메가 프라임 빼기 오메가 제로가 있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로 곱하면 제곱이 되겠죠. 제곱 빼기 제곱,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d 오메가 프라임, 이런 적분이 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뭐한데 플러스 뭐한데, 그런데 여기서 요 이미지너리 입실론 요 놈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아니라 아드 펑션이에요. 이미지너리 입실론이라는 함수가 아드 펑션이에요. 아드 펑션이란 말은 여기다가 음수 값을 집어넣으면 전체 부호가 음수가 되는 이미지너리 입실론 마이너스 오메가 하면 마이너스 이미지너리 입실론 오메가, 이런 관계. 얘가 이와 같은 아드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구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얘도 아드 펑션이고 요 오메가도 아드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드고 얘도 아드라서 얘도 요 두 개를 곱하나은 살아남아요. 근데 문제는 요 오메가 제로라, 요건 이분 펑션이잖아. 얘는 이분이라서 얘랑 요 이미지너리 입실론을 곱한 값은 요 같은 짝수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면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요 앞에 항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게 파이분의 2 0부터 무한대 오메가 프라임 이미지너리 입실론 오메가 프라임 오버 입실론 제로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d 오메가 프라임, 이런 꼴로 바뀌게 돼요.
이게 훨씬 현실적인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0부터 무한대. 사실 실험에서는 0도 못 얻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거 근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7.120, 7.120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이제 실수부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베이저리 입실론이 odd 펑션인지를 어떻게 아냐? 그건 또 피직스라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좀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공간이 좀 있나? 공간이 여기서 뭐 이거 끝냅시다. 이 odd 펑션인 거를 보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수식 중에서 그린 함수 메소드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입실론 오버 입실론 제로 빼기 1 오메가 주파수에서 이게 적분 0부터 무한대 g 타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타우 d 타우 7.112의 그린 함수를 사용해서 이 서셉티빌리티를 구하는 게 있었는데 이 좌변 우변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봐요. 컨주게이트를 좌변 우변을 취해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게 입실론 함수의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오메가의 컨주게이트 뭐 입실론 제로 빼기 1 좌변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얘만 바뀌겠죠. g는 앞에서 봤죠. 리얼 펑션이었으니까 얘는 g는 리얼 펑션이었고 얘만 바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타우 d 타우 이렇게 돼서 이걸 실수부 허수부 쪼개보면 코사인 오메가 타우 곱하기 g 타우 d 타우 더 빼기 i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타우 g 타우 d 타우 이런 꼴이 되죠. 그러면 여기 얘는 더하기였겠죠. 더하기 i 실수부 허수부 얘는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돼 있죠. 실수부 빼기 i 허수부.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실수부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도 똑같이 내려가. 근데 허수부는 마이너스가 돼요. 실수부는 입실론의 리얼 파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했을 때 같아요. 이런 프로퍼티를 우리가 이분이라고 하죠. 이분. 그래서 얘는 이분 펑션이고 입실론의 허수부는 마이너스 오메가를 하면 여기 있죠. 그게 마이너스 부호가 튀어나와요. odd 펑션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요 g 타우 코잘러티를 고려해서 소스 시간이 먼저여야 된다. 필드 시간보다 먼저 원인과 결과. 원인이 먼저 있어야지 결과가 나중에 시간에 벌어져야 된다.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없는 거야. 과거가 미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상적인 타임 시퀀스. 그걸 이제 코잘러티라고 말하고 그 코잘러티의 컨셉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코잘러티의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이 필드가 예를 들어서 원인이라면 다이렉트 콘스턴트라는 걸 거쳐서 D 필드가 결과로서 D 필드가 얻어져야 되니까 얘가 닭, 얘가 달걀, 원인과 결과. 여기에 시간 순서가 맞아야 된다. 그 컨셉이 지금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코잘러티의 결과로서 다이렉트 콘스턴트 허수부가 odd 펑션인 거예요. 실수부는 even 펑션이고. 좀 헤비한 이야기지만 철학적으로는 그렇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이 다이렉트 콘스턴트의 허수부가 odd 펑션이라는 것은 저거 관련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다. 거기서 odd라는 것은 음의 주파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음의 주파수 영역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 생각에 존재하지 않죠, 그죠? 양의 주파수만 존재하지 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수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이건 실수부, 그러니까 허수부를 실수부로 구한 거고 똑같은 연산을 실수부를 가지고 허수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생략할게요. 해보면 되니까 한 두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허수부는
실수부를 사용해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비슷한 연산을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버 파이 p 0부터 모았는데 리얼 입실론 오메가 프라임 입실론 제로 빼기 1 나누기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d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돼요. 7.120의 나머지 반쪽.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7.120. 위에 거랑 약간 다르죠? 이 안에 오메가 프라임이 있지 않고 요 조금 밖으로 오메가가 튀어나와 버려요. 한 번만 해보면 알아요. 똑같이 요걸 곱해서 하는 거예요. 분자분모에 똑같은 함수 곱해서 2분 r도 따져서 끄집어내면 이게 간단히 유도가 될 수 있어요. 좋아요. 페이지 애드를 해서 간단한 엑sem플 하나만 잠깐 풀고 지나가 보죠. 만약 다이어트 콘스턴트 허수부가 델타 펑션이라면 델타 펑션인데 뭐 책에 있는 것처럼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이 앞에 개수가 2 오메가 제로분의 파이 k 그다음에 델타 오메가 프라임 빼기 오메가 제로 이런 함수꼴이라면 7.120을 사용해서 연산을 해보자 이 말이죠. 실수부를 구해보자. 좀 전에 했으니까 그 파이분의 2 프린시플 밸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메이너리 밸류, 이메이너리 다이어트 콘스턴트 오버 엡실론 제로 나누기 앞에 오메가 프라임 붙이고 적분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 d 오메가 프라임 0부터 무한대.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입실론 제로 나누는 거 밑으로 빼버리고 입실론 제로 파이분의 2 프린시플 밸류 한 다음에 0부터 무한대 여기다가 2 오메가 제로분의 파이 k 하고 오메가 프라임 델타 오메가 프라임 빼기 오메가 제로 분자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d 오메가 프라임. 아주 쉬운 적분이죠. 델타 함수니까 이거는 오메가 프라임이 오메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의 그 주파수에서만 튀어나올 테니까 바로 적분은 끝나죠. 입실론 제로 파이분의 2 오메가 제로분의 파이 k 상수 밖으로 빼고 오메가 프라임은 오메가 제로가 돼야 되고 분자 끝났고 분모는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k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보기가 싫지? 예쁘게 쓰는 방법이 없나? 예쁘게 쓰는 방법 입실론 제로분의 1 앞으로 빼고 k 나누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되겠네요. 자, 간단히 해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쉽진 않겠죠. 델타 펑션이 주어지면 이 적분 되게 쉬워지니까 델타 펑션은 뭐 쉬우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요거로 가는 요 관계가 로렌츠안하고 관계가 있어요. 로렌츠안 펑션이 로렌츠안의 다이어트 콘스턴트를 생각해 보면 로렌츠안이 오메가 제로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 빼기 i 오메가 감마 분의 뭐 오메가 p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건데 이런 꼴인데 이게 얘 실수부를 쓰면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오메가 감마 제곱 분의
오메가 p의 제곱 한 다음에 이거 실수부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 이게 실수부고 더하기 i 오메가 감마 이게 이 부분이 허수부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여기 실수부 또는 허수부 이 함수를 보면은 얘가 그것까지 내가 보이진 않겠지만 얘가 감마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얘가 델타 펑션이에요. 요거의 허수부 파트가 요거 이미지너리 파트 오버 이 입실론 이게 이제 로렌츠안 함수죠. 로렌츠안 오실레이터 바운드 캐리어에 의한 다이렉트 콘스턴트 모형인데 이 모형에서 이때 감마가 0으로 가버리면 감마가 0으로 가는 리밋이면 이게 델타 펑션이에요.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의 델타 펑션 꼴이에요. 이거의 허수부가 그 이야기는 시간이 남으면 증명하도록 하고 이 로렌츠안이 요 허수부만 딱 보면 이 부분 이제 델타 함수 꼴이라서 얘가 이제 로렌츠안의 극한 그러니까 댐핑이 없는 로렌츠안 같은 거예요. 댐핑이 없는 로렌츠안의 허수부 그럼 실수부는 이걸 컨버전하면 이게 나오죠. 근데 이 실수부는 요만큼이죠. 원래 요만큼인데 이 함수도 자세히 보면 요 감마가 0이라면 요게 분모고의 제곱이고 이거 1승이니까 약분하면 쟤랑 같잖아요. 그래서 로렌츠안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로렌츠안 함수가 있다면 로렌츠안 함수의 형태가 있다면 그거의 허수부는 델타 함수 같은 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크레머스 크로닉 연산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다 배웠고요. 조금 어드밴스된 계산들을 한두 개쯤 해보고 이번 챕터를 마치는 게 좋은데 많이 하기엔 또 시간이 좀 부족하고 10분밖에 없으니까 요 이야기를 해보죠. 로렌츠안으로 델타 함수 만드는 그 루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 페이지 더 만들어야 되겠네. 로렌츠안으로 델타 함수 만드는 법. 감마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로렌츠안 함수를 일단 먼저 써봅시다. 이게 람다 나누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 빼기 i 감마 오메가 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거 실수부 허수부 분리했으면 이게 실수부고 허수부는 람다 감마 오메가 나누기 제로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오메가의 제곱. 저기 허수부죠? 오케이. 실수부만 보면 감마가 0으로 가면 눈에 보이죠? 이거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람다로 가게 되고요. 허수부는 이건 간단하게 쓸 수 없으니까 리미트 기호로 쓸게요. 이거를 적당히 치환을 합시다. x의 제곱이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 나누기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기로 해요. 다시 말하면 x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의 제곱 나누기 오메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부분이 좀 간단하게 써지는데
감마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분의 감마. 이 앞에다 이제 계수 람다 나누기 오메가만 곱하면 돼요. 이게 좀 간단하게 써졌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델타 함수라는 것이 가장 간단한 델타 함수의 적이죠. 이게 파이분의 1 리미트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입실론의 제곱분의 입실론. 이게 델타 함수, 가장 간단한 델타 함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그 꼴이잖아. 이 감마가 입실론. 그래서 얘가 델타 함수죠. 델타 함수인데 이걸 그래서 쓴다면 얘가 파이 델타, 요 부분, 요만큼이 파이 델타가 되고요. 파이 델타 x 이렇게 되고, 그래서 람다 오버 오메가 파이 델타 x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x가 0인 점이 여러 개라는 거죠. x가 0인 점은 오메가 제곱이 플러스 오메가 제로일 수도 있고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오메가로 말하면 오메가 제로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일 수도 있으니까 델타 함수로 말하면 델타 함수 두 개인 거예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요거 두 개가 델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면 델타 함수 두 개로 분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그거 사인까지 고려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미지너리 입실론이니까 얘는 앞에도 말했지만 아드 펑션이어야 되니까 얘 아드니스, 얘가 아드 펑션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요 플러스 오메가 제로 쪽에 있는 요 함수와 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있는 요 함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게 셋업이 돼야 돼.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돼. 이쪽을 마이너스 잡고 이쪽을 플러스로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이 아드 펑션 요 시메트리를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분의 1, 여기 오메가 제로, 이거 전체를 이제 오메가 제로분의 1로 나눠줘야지 단위가 같아지거든요. 요 x는 지금 단위가 없는 거고 오메가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델타 펑션으로 하면 나눠줘야 되고 등등 할 게 많죠. 자, 요것도 델타 함수가 얘랑 같다. 이것도 뭐 간단히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 할까 말까. 오케이, 5분 남았으니까 또 할 수 있어. 이것도 패싱 폴 인테그럴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델타 함수 dx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게 1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우변의 파이분의 1 리미트 입실론 goes to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x의 제곱 플러스 입실론의 제곱분의 입실론, 여기선 dx. 이적분인데 이적분도 입실론이 아주 작고, 그러니까 이거 분모가 0이 되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i 입실론일 때잖아. 그러니까 이 실수축보다 약간 위에 있거나 또는 아주 약간 아래에 있거나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써도 되고, 그 패싱폴 인테그럴이에요. 물론 그걸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걸 각도 적분으로 탄젠트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치환해서 하면은, 그래서 x를 입실론 탄젠트 세타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적분하면은 분모는 dx는 입실론 세컨드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 분모는 x의 제곱 더하기 입실론 제곱은 입실론의 제곱 세컨드 제곱 세타가 될 거니까, 그래서 분자 분모가 또 약분이 똑같이 되고,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 적분은 각도로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또 바뀌니까 이 적분은 딱 파이가 되게 되어 있죠. 입실론이 0으로 가는 리밋에서. 그래서 이 파이, 분자에 있는 파이랑 분모에 있는 파이가 약분돼서 1. 증명 끝. 델타 함수다. 보일 수가 있죠.